네, 안녕하세요. 빅풋입니다. 자, 빅풋의 현재 소액결제 생태계의 이모저모 이야기를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소액결제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액결제로 돈을 벌고 있는 업체들의 주된 이야기로요.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액결제 사용자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자, 누가 이용하나? 예, 소액결제 사용자들이 과연 누가 이용할까요? 자, 이거를 모르는 분들 진짜 많아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니, 미쳤다고 저 수수료 내면서 써요? 자,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겠죠. 자, 누가 이용할까요? 저희, 뭐예요? 트렌드죠? 목구멍까지 찬 사람들. 자, 목구멍까지 찬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 이용 고객이에요. 왜 이용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다른 거 벌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언제요? 이 핸드폰이 나온 시점부터 소액결제는 있었고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거의 한 13년, 14년 전? 예, 그때부터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있었지만 지금 그 정도 수수료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목구멍까지 찬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없어요. 주변에 뭔 있어요, 그래도? 예. 진짜 노숙자도 갖고 있다고 하는 핸드폰들. 핸드폰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핸드폰은 진짜 국어를 해서라도, 예? 자, 집에 있는 다른 물건을 팔아서라도 통신비는 어떻게든 내야 된다고 하죠. 왜요? 답답하니까. 마치 핸드폰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죠? 핸드폰 통화를 많이 하면 막 전자파 때문에 뇌종양이 온다라는 연구를 막 예측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에요. 그죠? 근데 핸드폰만 있었다고 뇌종양 걸려서 죽은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인간은 언제나 환경에 적응을 하니까요. 자, 헛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목구멍 찬 사람들, 그죠? 목구멍까지 찬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 예. 그리고 이 목구멍 찬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거의 한 90% 이상이 도박쟁이들이죠. 자, 도박쟁이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자, 국내 도박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진짜 많아요. 도박 사이트가 30만 개에서 40만 개인데 말 다 했죠. 그죠? 그러면은 한 사이트당, 그죠? 계산 나오시나요? 한 사이트가 100명만 이용해도 몇 명이요? 사이트가 30만 개라고 칠게요. 3천만. 그죠? 아니, 300만이죠. 300만. 3천만. 그죠? 3천만 명? 우리 인구가 할까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한 사이트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이용하는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몇백만 명에서 한 몇백만에서 천만 명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도박 민국이니까 요즘은. 그죠? 그래서 90%가 도박쟁이들.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 30%, 20% 떼도요. 상관없어요. 왜? 그 받은 현금으로 도박을 해서 배팅해서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먹으면은 되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은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목고막까지 찼죠. 이 친구 제 테크트리를 좀 알려드릴까요? 예? 제 제 영상까지 오는 테크트리. 자, 빅풋 영상까지 오게 되는 테크트리 어떻게 될까요? 예? 첫 번째, 잘 산다. 그죠? 자, 두 번째, 도박한다. 세 번째, 대출을 받는다. 다섯 번째,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받고 지인한테 빌리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액 결제 현금화 여기 가고요.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요? 개인 일수.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요? 작업 대출.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제 잠수죠. 잠수, 앤, 파산, 회생, 앤, 진짜 X, 그죠? 자살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옵니다. 예,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예, 잘 살다가 도박 한번 시작하면 요 테크트를 타고선 요 어디쯤이에요? 예, 한 요쯤이죠, 요쯤 이제 요게 하프라인이에요, 하프라인. 예, 중간쯤이죠. 빅풋
유튜브에 이것저것 검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게 얻어 걸려요. 왜냐면은 소액 결제 현금하고 개인 일수하고 작업 대출 이런 게 영상 카테고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제가? 예? 제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지금 볼까요? 지금 제 채널을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900명 아까 900명이었는데 자 볼게요 잠깐 901명입니다 901명 예? 보이시죠? 이야 빅부터 어느 순간 901명이 됐어요 근데 이 901명이 그래도 저 열심히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재밌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왜 늘까요?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 이 900명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제 거가 게임 방송도 있고 고양이도 키우고 별거 다 했지만 거기 몇 명 안 돼요. 제가 누구보다 제가 다 알죠. 제가 봤을 때는 한 800명 이상이 누구다? 바로 목구멍까지 찬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고 800명까지는 아니고요. 한 700명? 한 100명 정도는 소액결제 업체 이제 컨설팅도 관심이 있고 소액결제 관련된 정보를 좀 얻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70% 80%는 목구멍 찬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재미로 영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보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자, 보통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소액결제 보통 사용 방법은 대부분이 처음에 소액결제 시작을 10만 원부터 시작하죠. 사용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처음에 도입이라고 해야겠죠. 10만 원부터 시작해요. 5만 원? 5에서 10만 원? 왜 5에서 10만 원부터 시작할까요? 처음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업체를 못 믿으니까 사기당할까 봐. 5에서 10만 원만 해본 다음에 입금 잘 해준다. 입금 잘 해준다. 잘 해준다. 이때부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은 이제 카드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뭘 갖고 다녀요? 카드를 갖고 다니죠. 누가 요즘에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체크 카드를 들고 그 안에 돈 다 쓰면은 신용카드를 쓰죠. 신용카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달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도 없어요. 누가? 목구멍까지 찬 사람들은 신용카드 없죠. 목구멍까지 찬 사람들은 체크카드 없죠. 목구멍까지 찬 사람은 현금도 없어요. 그럼 들고 있는 건 뭐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핸드폰은 미납은 없이 통화를 해야 되니까 예?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도 하고 뭐 돈을 빌리든 도박을 하든 도박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막 베팅해야 되니까 무조건 스마트폰은 필요하죠. 핸드폰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결제는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즘 소액결제로 요기요, 배달의 민족 그리고 뭐 각종 쿠팡, 지마켓, 네이버 다 결제 가능하죠.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꼭 현금화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저쪽 문화를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단지 이제 아까 말한 현금화는 대부분 이제 특정 그죠? 이제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일반적인 소액결제 사용자 이야기잖아요. 제가 예, 다 포함입니다. 그랬을 때는 영화도 보고 그죠? 뭐 핸드폰으로 뭐 음식도 치킨도 시켜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죠? 뭐 만화책도 보고 뭐 물건도 사고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보통 얼마나 이용하나요? 예,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래 한 3에서 50만 원 정도를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면 그 이상은 갚기가 힘드니까. 근데 사실 50만 원 쓰는 것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도가 100이에요. 근데 이 한도 100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도 또 많지도 않아요. 예. 신용도가 좋아야 돼요. 신용도가 좋아야 100까지 쓴다예요. 신용도 좋지 않으면요. 100까지 결제가 안 돼요. 혹은 이제 소액 결제를 많이 안 쓰면요. 한도도 낮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소액 결제 해가지고 막 나 급하게 돈 땡기다 100을 결제하겠다 안 된단 말이죠. 평소 안 썼으면. 그리고 신규 개통도 안 되고. 2에서 3개월은 지나야 돼 최소. 왜요? 그건 바로 밑에는 다개통 이야기 때 할게요.
자, 그래서 한도가 보통 3에서 50만 원? 근데 잘 안 쓰는 사람들이 편하게 뭐 시켜 먹을 때 쓰면요. 10에서 20만 원밖에 안 써요. 돈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10에서 20만 원 정도만 쓰지. 예. 혹여나 이제 좀 돈이 좀 늦게 들어오던가 돈이 좀 안 들 때는 30에서 50까지 쓰는 것뿐이지. 예, 이렇게 써요. 도박쟁이들은요, 그냥 한도가에 다 씁니다. 예, 한도가에 다 써요. 예, 왜? 도박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또 다음 이야기 볼게요. 연체 및 미납 이야기. 자, 이게 되게 재밌죠. 연체 미납은요, 소액결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또 이제 핸드폰비 밀린다고 했잖아요. 왜? 저 어렸을 때 분명히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어 이제 3만 원, 5만 원 빌려서 와, 씨 통신비 3개월 못 내 가지고 10몇만 원 빌려서 어떻게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요. 아유, 통신비 못 냈어. 3개월 못 냈어. 어떻게 200에서 300만 원 내야 되는데. 거의 뭐 대출금이죠, 대출금. 예. 그러다 돌려막기가 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액이 크잖아요, 지금. 한도가 100이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통신비가 5만 원이고 한도 100까지 다 썼으면 105만 원이 이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달 딱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평소에 핸드폰을 잘 썼으면은 핸드폰비를 안 내도요. 다시 100만 원, 200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최소 2달 연속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2에서 300은 기본으로 가능하죠. 자, 오래 쓴 사람들은요. 잘만 이용하면은 석 달도 가능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한도가 높아져서 워낙 금액이 커져가지고 한두 달로 막아버렸는데 옛날에 석 달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번 달 쓰고 다음 달 안 낸 거니까 다음 달도 소액 결제하고 그 다음 달 밤 12시 지나면서 그렇게 해서까지 했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연체 미납이 지금 되게 많아요. 소액 결제를 진행하는 거를 컨설팅 해주고 도와주는 걸 보다 보니까 직접 해주고 보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연체 미납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책이 걸리죠, 정책. 자,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소액 결제가 나와 있어도 그 저기 한도가 나와 있어도요. 각 그 결제 대행해 주는 업체에서 정책을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골치 아프죠. 뭐 그래도 물론 이것저것 하면은 결제되는 거는 소액 결제 많이 쓴 사람일수록 다 누구보다 알아요. 이쪽에서 안 되는 거 저쪽에서 되고 저쪽에서 안 되는 거 이쪽에서 되고 막 그렇거든요. 자, 다계통 이야기. 자, 요즘 문제가 되죠. 야, 이제 옛날에 카드깡이라고 해가지고요. 카드를 여러 개 발급해가지고 이쪽 저쪽 할부로 다 긁고 그거 이쪽에다가 물건 팔아버리고 막 그걸 또 현금 서비스 받아 이쪽으로 뱉고 저쪽으로 뱉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 신용카드가 쉽게 발급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개통을 다개통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안 돼요 이제는. 핸드폰 개통을 KT, LG, SK 각각 뭐 두 개씩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각각 소액 결제 얼마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거의 막 500, 잘만 뽑으면 요즘은 이제 뭐 500, 1000만 원 사이로 막 어떻게든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신규 개통을 하게 되면은 이용을 못 해요. 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다개통은 어 한도를 최대로 해가지고 현금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실 다개통한 친구들 치고 오래 못 버텨요. 다 개인 회생 파산 혹은 막장까지 가는 친구들이 다개통까지 가는 거지. 다개통까지 갔다는 거는 거의 뭐 신용도에서는 아직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본인 폰이 아닌데 도용한 소액 결제 이야기. 자, 이거 많죠. 요즘에 피해 사례. 예,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친구 거, 예, 뭐 일진 새끼들이 저기 어린 이제 왕따 친구들 이제 핸드폰을 접해가지고 몰래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친구한테 몰래 여자친구하고 같이 지내는데 여자친구 안 보일 때 몰래 결제하는 놈도 있고, 친구 거 몰래 하는 놈도 있고, 부모님 거 몰래 하는 것도 있고, 동생 거 몰래 동생 누나 언니 거 몰래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예, 위험하죠.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아니, 절도죠, 절도. 절도 및 사기죠. 예. 본인 폰이 아닌데 도용해서 소액결제 몰래 긁어버리면은 아니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안 썼는데 이게 뭐지?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절도가 되죠. 몰래 한 거니까. 그리고 또 몰래 그걸 또 도와주면 다 도와준 업체들도 사기가 돼버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죠. 근데 요즘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 폰이 아닌데 도용한 소액 결제는 진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업체보다는 도용한 이제 절도를 해가지고 소액결제 해버린 그 친구가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돈을 지급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니까 뭐 웬만하면 이제 빗겨 나가는데, 그래도 본인 폰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동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폰이 아닌데 해주는 업체들은 위험한 업체들이죠. 자, 어쨌든 또 그런 거고요. 자, 사기 피해 사례들. 자, 소액 결제하다가 사기 당하는 친구 아직도 많이 있어요. 사칭 사기죠. 카톡만 해도 카톡 살펴보면요, 사칭 사기 진짜 칠 게 많아요. 카톡에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업체를. 지금 있나 모르겠네. 자,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지금 살펴보기 좀 애매하고, 예. 카톡 상단에 보면은 검색창에다가 무슨 업체 명을 치게 되면은 갑자기 플러스 친구가 나와요. 플러스 친구. 거기서 연락해서 보면 수수료가 다르고, 왜, 뭐지? 이름은 같은데? 해가지고 당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 친구가 많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죠. 광고 막 나오는 데 있는데, 뭔가 검색도 잘 안 되는데, 어디서 그냥 찌각찌각 그냥 이 배너 이미지 같은 거 하나 딱 봐가지고, 검색은 또 그거밖에 안 되는데, 또 연락해봤더니 수수료는 또 엄청 좋아. 수수료도 엄청 싸게 해가지고 돈 많이 준대요. 혹해서 연락해서 하면은 혼인만 당하는 거죠. 뭐 사기 엄청 많습니다. 돈이 되니까. 돈놀이는 원래 사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좋은 수수료로 현혹되지 말고 적정가에 정확하게 입금이 되는 걸 찾는 게 훨씬 낫죠. 혹은 본인이 직접 하던가요. 현금화 같은 경우 말하는 거예요. 현금화가 아닌 나머지 결제는 뭐 본인이 하면 되는데 무슨 뭐 의미 있나요? 그냥 쓰면 되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요즘 소액 결제가 이제는 뭐예요? 한도 100만 원 시대예요. 예. 소액 결제 한도 100만 원 시대. 근데 사실 소액 결제 한도 100이라고 돼 있지만 소액 결제라고 치면은 컨텐츠도 묶어야 돼요. 컨텐츠를 무시하는데, 자, 컨텐츠 결제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즉 200만 원 시대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컨텐츠 뭐예요? 소액 결제 보고. 컨텐츠는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컨텐츠, 즉 앱이죠. 앱. 구글로 치면은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그죠? 컨텐츠 결제 한도. 자, 아이폰을 치면은 이제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이제 그 각종 앱 안에서 결제하는 그런 컨텐츠들.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들의 한도죠. 근데 뭐 아이폰도 뭐 구글 결제 한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똑같이 보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결제 한도 100만 원 시대예요. 최대로 200만 원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거의 신용카드 어 직장인 새내기가 받은 신용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서록 그냥 계속 이거에 이제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잘 활용하면 좋은 거고, 또 목고만까지 차신 분들은 뭐 어차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내가 말 안 해도 그런 거니까 누가 이용한지,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업체 기준 한번 볼까요? 소액결제 업체 이야기. 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많고, 뭐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죠? 하고 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바로 불법인가예요. 불법인가? 예? 웃기죠, 근데 이거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왜 따질까요? 예? 이게 불법이고 불법 아니고를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합법이면 죽어라 할 거고 불법이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이걸 합법적으로 내놓을 이유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명백하게 불법이다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그죠? 이게 편의점처럼 있지도 뭐 지금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죠? 지금은 규제가 뭐 어떤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규제를 내기가 애매해요. 뭐 각종 유튜브들이나 그죠? 뭐 기사거리 보면은 불법으로 다 명시해놨어요. 뭐 변호사 통화 중에 얘기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거를 증명해가지고 유튜버들이 올렸는데 뭐 어그로를 끄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수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미 이용하고 있고요. 업체도 단속은 하나 모르겠네.
엄청나게 많아요. 예? 제가 컨설팅한 업체만 해도 많은데 뭐 걸릴 일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 좀 불법적인 일만 가미하지 않으면. 이거 무서워서 뭐 이거 이용하면은 걸린다. 뭐 이걸로 돈 벌면 걸린다 하는데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 그죠? 말도 안 되게 걸리는 사람들은 걸리고 죽는 거고요. 안 걸리고 잘 사람들은 진짜 죽어라 잘 지내요. 아니 뭐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건물 세우고 그죠? 어? 집도 몇 채 산 사람들은 그럼 왜 안 걸렸어요? 예? 이 불법으로 걸리는 친구들은 이거보다 욕심을 부린다고 제가 항상 컨설팅 할 때 설명하는데 진짜 명백히 불법인 카드깡이나 폰 내구제나 그 쇼핑몰 사기, 환불 사기나 뭐 이 다양한 것들 여기다 결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액결제가 같이 걸리는 것 뿐이지 소액결제 자체만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애매해요. 예. 무죄 판결도 있고 불법이라고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웃기죠? 그게 뭐야? 자, 보시면은 우리 동네에서 지나다니면은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 안 건너고 저기 중앙선으로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는 사람 있죠. 그 불법이죠. 그럼 그 사람들 죄다 잡아다 가지고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저 노란색 선에다가 주차 잔뜩 하죠. 그거 불법 주정차잖아요. 그러면은 전국 모두가 다 걸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단속 안 나오는 지역에는 잔뜩 저기 주차해도 안 걸리나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 제대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 버린 사람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그것도 벌금 대상이잖아요. 그죠? 지나가다 마사지 샵 보이죠? 마사지 샵 안에서 불법 행하는 건 다 알고 있나요?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왜 안 망할까요? 주점. 주점에서 아가씨들 불러가지고 놀면은 막 2차 가고 막 그 안에서 변태적으로 노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불법인데 왜 계속 하고 있을까요? 근데 왜 굳이 소액결제를 가지고 뭐 불법을 논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냥 아가리 터는 거야, 아가리 터는 거. 왜 털어요? 유튜버들은 조회수 끌라고 하는 거고, 블로그나 웹페이지에서 올리는 놈들은 조회수, 걔네도 마찬가지죠. 조회수, 방문자 수 늘리려고 하는 거고, 변호사한테 물어본 건, 걔 변호사는 이거 합법이라고 하겠어요. 무조건 불법이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불법, 그게 명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논하고 있을 때, 이 소액계획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돈 주거나 잔뜩 벌고 있는 거고 그거 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은 버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대부분 돈은 여유가 있으니까 논하겠죠. 돈 없는 친구들 그거 논할 시간에 일을 더 하는 게 낫죠. 예? 그 논하고 그 키보드 워리어처럼 두다다다다 치고 말로만 아가리 파이터처럼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막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사이에 일하고 뭐든 하고 있어야지. 예? 그래서 불법인가에 대한 말은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이거는 명시적으로는 불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통상 생활하면서 진행으로 봤을 때는 또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건 거래하는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 불법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요? 업체나 사용자나 그럼 안 쓰면 되죠. 안 하고 그죠? 뭘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애매한 불법인데 돈 좀 벌겠는데 해야지. 이렇게 저돌적인 사람들이 돈을 벌고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거지. 아 이거 불법인데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침도 뱉지 말고 담배꽁초 어디다 버리지도 말고 불법 주정사주 하지 말고요 똑바로 한번 살아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힘든가 한번 살아봐야죠. 그렇게 물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진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규를 다 지켜가지고 정확하게 살고 집도 사고 뭐 차도 좀 좋은 거 끌고 예?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할 정도로 살 수 있다면은 진짜 박수 쳐드릴 거예요. 진짜 쉽진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월소득은 자 이거 저 어지간히 붙는데 그 뭐 사기입니다. 막 월 500번입니다. 1000번입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다시 말하지만 이제 열심히 한 만큼 다르다고 하는 게 그건 맞긴 맞아요. 예? 레인지는 지금 한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인당. 영혼 당연히 장사 안 되고 아예 뭐 서투르고 뭐 하지도 못하고 사기당하고 하면은 뭐 영혼인 거고요. 수익은 업체 기준입니다.
1200만 원? 왜 이렇게 레인지가 길어요? 이게요, 한번 단골 생겨가지고 미친 듯이 또 마케팅 되고 하면은 뭐 1000만 원은 벌어요, 1인당. 예. 뭐 이 이상을 벌려고 하면은 혼자서 다역을 해야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다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휴대폰 한 10개 정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진짜 미친 듯이, 예? 움직이면 그래도 한 4, 5천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이거는 거의 업계 탑으로 가야 되니까. 학교로 치면은 공부 똑같이 배웠는데요. 한 명은 전교 1등 하는 거고, 자, 나는 전교 1등 하는데 옆에 짝꿍은 반에서 꼴찌인 거예요. 전교에서는 꼴찌에서 몇 등인 거죠. 같은 인간이고 같이 배우고 있는데, 그죠? 중간쯤만 가도 좋겠죠? 중상위권만 가도 좋겠죠? 우리 마치 학교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는데 대충 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버는 거고, 뭐 매장하고 똑같죠. 예, 내가 음식점 차렸는데 내가 음식도 몰라, 맛도 몰라, 예? 미각이 막 흐트러졌어. 사람들이 와서 짜든 뭐 싱겁든 상관 안 하고 그냥 운영해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는 진짜 절대 미각 백종원 같은 입맛을 갖고 있고 레시피를 갖고 있어. 착착 만들면 사람들 다 맛있어요. 돈 벌겠죠? 같은 식당인데, 그죠? 그거를 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똑같이 일을 한 명 똑같이 일을 시작하고 한 명 대충 하고 한 명은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100만 원씩 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소득은 공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흐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월소득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자리 잡으면 얼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버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월? 월 이 정도? 예. 근데 자리를 이게 좀 희한한 게 1, 200 벌기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1, 200만 원 버는 게 더 힘들고 자리 잡는 순간 500에서 뭐 1000 사이로 확 올라가 버려요, 보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사실상 수수료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제대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업체에서 욕심 부린다고요. 예, 수수료를 내가 무조건 30에서 40%를 부과합니다. 즉 현금화를 내가 10만 원을 하면은 고객이 가져가는 돈은 7만 원, 6, 7만 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거 장사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오래 가면 단골 있어요. 왜? 입금만 정확하게 잘해주고 문제가 없었다면은 단골 생깁니다. 자, 수수료 10에서 20%만 했어요. 진짜 있어요. 이거 근데 사실 업체가 버티기 힘들어요. 손도 겁내 많이 가거든요. 예. 그, 이 중간선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에서 30%가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손님이 듬성듬성 있지만 가끔씩 돈을 버는 거고, 이거는 손님은 겁내 많은데 손 겁내 많은 거고, 여기서 한 명 결제해서 돈 벌 때 얘는 세네 명 결제해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손이 엄청 가죠. 그 다이소 같은 개념이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해도 돈은 벌어요. 근데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수료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단 업체가 뭐 91% 준다, 92% 준다, 이런 업체는 대형업체예요. 대형업체. 대형업체라고 하는 건 대량의 물건을 받아주지, 소량의 물건은 바쁠 때는 무시하고 안 바쁠 때는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얼마 벌지도 못하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상 없는 업체는 보통 평균은 어, 70%에서 80% 사이. 아니지, 그 저기 소액 결제가 되냐 안 되냐가 있으니까요. 60에서 80% 사이로 지급해주는 업체를 잘 고르면,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수료보다는 정확하게 돈을 잘 입금해주고 문제가 없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으니까, 수수료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결제 잘 되게, 입금 잘 되게 하는 업체 찾고, 수수료는 조금씩 바꿔보면 되죠. 그죠? 예, 그럼 되고. 자, 소액 결제 업체도 사기당하는 이야기. 예, 요새 그렇죠. 예, 요새 이제 소액 결제 업체를 등치는 놈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 내가 고객이라고 칠게요. 내가 고객일 경우, 내가 50만 원을 결제했어요. 리니지로 결제했어요. 리니지 사기가 제일 많아요. 결제를 했어요. 근데 다이아를 내가 몰래
해킹해서 그 안에 50만 원이든 50만 원 이상이에요. 이게 왜냐면 왜 그러냐면 내가 결제한 거 이외에 다른 것도 가끔씩 섞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50만 원 이상을 이 다이아 접속해서 이거를 아이템을 팔아요. 그죠? 그럼 나는 현금으로 50만 원, 50 내가 고객일 경우에요. 내가 50만 원 좀 싸게 받아서 한 30%? 30%좀 그렇고 40% 채택할게요. 그러면은 60% 받은 거죠. 그럼 내가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받고 다이아를 몰래킹해서 50만 원 아이템을 판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급처를 하든가 어떻게 현금을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 또 했어요. 30에서 40만 원. 그죠? 이득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60에서 70을 버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 얼마 못 가요. 이거 사기예요. 이거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소액 결제 업체도 요것도 있고 뭐 컬처랜드 상품권을 핀 번호를 막 주고 급하게 빠르게 입금 요구. 보통 새벽에 하죠. 새벽에 업체들이 비몽사몽할 때 24시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연락해가지고 아 지금 핀번호 빨리 저기 소액 결제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빨리 보낼 테니까 빨리 현금 입금해주세요. 빨리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핀번호만 바꾸선 스샷이나 선물하기로 받았는데 바로 돈을 입금했는데 이미 사용한 거 상품권을 이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미 사용한 걸 어떻게 스샷을 구해가지고 보낸 거죠. 근데 이게 또 먹혀요. 새벽에 졸리면은 왜냐면은 업체가 많다 보니까 막 100군데 막 뭐 200군데다 막 다 보내놓으면은 그 중에서 실수로 먼저 입금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업체도 기계는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소액결제 업체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돈을 줘버리면요, 막 뭐 5명, 10명 힘들게 수수료 막 10% 20% 먹은 게 한 방에 날라가요. 정말 멘탈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둘 이상 운영하는 소액 업체 이야기, 소액 업체 속 이야기. 자, 둘 이상형 이 운영을 하면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왜냐면 이거는 현금 장사예요. 현금 장사. 야 예를 들어서 야 홀수는 네가 밤새고 짝수는 내가 밤샐게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밤을 샜는데 평균적으로 열 달을 했는데 월 초에 이렇게 보통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짝수일에 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한 500 벌었어요. 홀수일에 한 거는 한 400 정도 벌었네. 다음 달 또 했는데 짝 홀수일 때 난 또 550 정도인데 짝수일 때는 뭐 400 이하로 350 벌었네. 뭐가 이상하지? 그래서 홀수 짝수를 바꿔서 했는데 난 똑같이 나와요. 나는 또 한 550이나 500, 510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같이 한 사람들은 동업한 사람 기준이에요. 동업한 사람은 또 똑같네. 뭐 300이나 그런 뒷주머니 산 거죠.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동업에서 무너집니다. 절대로 무너져요. 그래서 수액결제는 보통 가족들이 많이 해요. 가족들. 예, 와이프랑 같이 둘이 하던가 여자친구랑 하던가 아니면 동생 아니면 형, 누나, 언니 뭐 이렇게 동생들하고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랑. 예, 가족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평하게 하고 있어서 둘 이상 운영하는 소액업체 속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많이 파투 나요. 예, 이제 같이 좀만 하다가 한 명이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고 한 명이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면 대충대충 하는 사람 두고서 한 명 열심히 하는 친구가 나가겠죠. 혼자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예? 대충대충 하는 친구들 그죠? 항상 뭐 문제가 있죠. 원래 사업은 동업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누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전 골치 아프고 마지막 이야기 좀 두런두런 한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자, 영원할 수 없는 결제 매입 루트 이야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야, 이게 고리타분한 이제 꼰대 스타일이 있는데, 자, 이런 스타일들은 뭐예요? 아, 내가, 맨날 소액 결제로, 월 3, 4천원 벌었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게 옛날에는 루트가 한 번 있으면 물량을 다 뺐어요. 근데 지금요, 업체도 많고, 양이 많아요. 양.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액 결제하는 사람이 적지만 현금화 루트 방법도 적었고 금액도 수수료를 40에서 50%씩 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이용자가 엄청 많고 수수료도 낮게 평준화됐어요. 즉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빼야 돼요. 자, 옛날에는 한 100만 원어치 예를 들어서 5명을 했다고 칠게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예. 그럼 500만 원을 반을 떼면 250이니까 엄청 남죠. 지금은 10% 하실 때 500만 원을 진행하면 50%밖에 안 남아요. 차이가 엄청나죠. 5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 물론 좀 오바스럽긴 한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소액 결제의 아이템들이 많아지겠죠? 그 많아진 아이템들을 현금화시키려면 더 복잡할 거고, 근데 그 양이 더 많아지면은 그걸 현금화시키는 데서 포화 상태가 돼요. 배가 찼다는 소리죠. 예? 너무 차서 더 이상은 우리가 현금을 못 주겠다. 쿠폰이 남아 돈다. 기프티콘이 남아 돈다. 상품권이 남아 돈다. 그러면 업체들은 뭐 자기 돈으로 저기 사서 갖고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결제 메일 루트 이야기. 영원할 수는 없어요. 결제 메일 루트가. 이거 무식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걸로 계속 돈을 벌었는데 새로운 루트 한 개 말면은 나 돈 계속 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소액 결제 업체들은요. 어, 현재 대세 트렌드를 항상 쫓아야 되고 상품권이 어떤 게 매입이 잘 되고 어떤 게 잘 도나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조차도 그런데요. 뭐 예? 새로운 루트가 있어야지 그걸로 돈 벌 수가 있지. 옛날 뭐 컬처랜드만 해가지고 돈 번다 이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 특히나 예, 컬처랜드 정책 막혀가지고 20만 원 이용도 힘들어요. 요즘은 뭐 다른 걸 다 이렇게 결제해서 소액 결제를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거죠. 자, 어쨌든 빅풋이 이번에는 소액 결제 업체 이야기, 그죠? 소액 결제 사용자 이야기에서 길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게 뭐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할지 모릅니다. 누가 이용하나, 예? 그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불법인가? 이런 것들 많이 다뤘습니다.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으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이거 듣고선 졸 수도 있고 관심 없으니까 돌려볼 수도 있고 꺼버릴 수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듣고선 내가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건 막장이라는 소리죠. 그 또 관심 있는 사람 그 막장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 빅풋의 아주 길었던 두런두런 이모저모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